우리 77쪽에 나오는 상태들 중에서 온도, 열량, 열평형 상태, 비열, 연용량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열평형 그래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모든 개념을 물리학 원 교과서에서 문제로 볼 때 항상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중에서 하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온도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온도. 뜨거운 게 온도가 높고 차가운 게 온도가 낮은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온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위가 몇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 최근에 바깥 기온, 뭐 아주 추울 때는 하루 중에서 제일 추울 때가 영하 6, 7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최고 온도는 영상 한 3, 4도 그 밑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는 섭씨 온도, 이렇게 단위를 표시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무지 웬만해서는 종잡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정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화씨 온도, 단위는 도C, 도F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걸로 쓰는 게 제일 편안하다. 절대 온도, 단위는 K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켈빈이라고 읽죠. 요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따뜻한 물이다. 이거는 마실 만한 물이다. 아, 이건 너무 뜨겁다. 식혀서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게 차, 커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온도가 몇 도씨 정도 되죠? 60도? 60도에서 70도? 요쯤 되면 아, 물이 뜨겁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샤워하거나 뭐 그러기에는 40도, 42도 이 정도만 돼도 아, 뭐 뜨끈뜨끈하네. 뭐 이런 느낌 가질 거고. 얘들아, 마시기에 한 60도 정도 되니까 아, 좀 호호 불면서 마셔야지. 뜨겁네. 70도, 아, 좀 뜨겁네. 그러는 것에 대해서 화씨로서 몇 도일지 좀 알아요? 좀 마실 만한 온도, 화씨 몇 도다라는 거 알아요? 화씨 70도, 이거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미지근한 거야, 잘 모르죠? 그러는데 화씨라는 거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화씨 값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고 그런 거 변환해서 계산하라는 것들도 문제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기는 한데 요게 문제에서는 어쩌다가 나오지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바깥 기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추울 때는 또는 뭐 강원도 굉장히 고지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영하 20도, 영하 25도 이런 기온도 맞닥뜨리게 돼요. 러시아에서는 영하 20도 되니까 이제 날 좀 풀렸네. 사람 살 것 같네. 엊그제까지 영하 50도였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느낀다고도 하지만 영하 20도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7도로 엄청나게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죠. 사람의 체온이 36.5도, 37도쯤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 화씨 온도가 되게 재밌어요. 화씨 온도는 정해지는 방법은 조금 그 출처가 있기는 한데 대충 따졌을 때 0도 F, 화씨 0도에서 화씨 100도 정도가 사람 살기 적당한 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살기 적당한 온도 구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꽤 추운 날씨, 이거는 상당히 따뜻한, 꽤 더울 수도 있는 그런 온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영하 20도는 절대 온도로 몇 도예요? 영상 30도는 절대 온도로 몇 도예요? 절대 온도는 되게 쉬워요. 섭씨 온도 값에다가 더하기 273만 해주면 됩니다. 영하 20도씨는 절대 온도로는 253 켈빈, 영상 30도는 303 켈빈. 0도씨는 섭씨 0도씨 물이 얼락말락하는 그 온도는 절대 온도로 몇 도?
그냥 273켈빈입니다. 273켈빈. 영하 100도씨는 173켈빈. 영하 1000도씨는 마이너스 700켈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온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낮은 온도,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0으로 보고, 그래서 모든 온도라는 걸 측정하면은 무조건 양수로만 나올 수 있는 온도로서 섭씨 온도하고 눈금 단위를 똑같은 간격으로 맞춘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영하 1000도씨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가 영하 273도씨, 그게 0켈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제로라는 값을 눈금을 정할 때 물이 얼기 시작하거나 녹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정했거나, 뭐 요거는 다른 출처가 또 있는데요. 그렇게 정한 것 대신에 과학적으로 그냥 우리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온도의 하한, 춥다 보면 한없이 춥지 않겠냐 싶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장 차가운 게 0켈빈, 영하 273도씨예요. 뜨거운 거는 제법 거의 한없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섭씨 온도 값에 플러스 273만 하면 된다라고 알면 되겠다. 우리는 계속 절대 온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필요할 때는 섭씨 온도도 쓰기는 쓸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되겠고요. 다음으로 연력학에서 이상기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그럴 거예요.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 우리 교재 78쪽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쪽 물리학 원 수준의 연력학을 얘기를 할 때에는 기체만 다루지 고체나 액체는 아예 안 다룬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기체라고 해서 실제 기체에서는 약간 얘랑 얘는 그 주어진 열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네라는 것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는 하는데, 그것들을 대충 뭐 이러이러하니까 요렇다고 보면은 계산은 깔끔하게 떨어지네 라고 할,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어지간한 기체들은 다 포섭할 수 있을 계산이 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상기체라고 볼 거다. 뭐가 그렇게 딱 떨어지냐? 우리는 기체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기단이나 공기, 우리 교실의 공기 정도도 잘 안 다뤄요. 큰 공기는 잘 안 다루고요. 어느 정도 부피가 정해져 있는 박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를 넣어놓고 여기를 입구를 막을 겁니다. 이 박스 전체를 실린더라고 하고 이 막아놓은 요 뚜껑을 피스톤이라고 하죠. 피스톤에는 이렇게 손잡이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 없이 칸막이처럼 그려놓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뚜껑들은 피스톤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런 데에다가 넣고 각종 실험을 하거나 그것들에 관련된 계산, 추가적인 것들을 하게 될 건데, 그랬을 때 현재 이상기체를 넣어놓은 이 실린더, 피스톤으로 막힌 이 공간에 부피가 얼마냐, 밖에 있는 거 널브러져 있는 건 잘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압력이 얼마냐, 압력이라는 개념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여러분 대충 알죠? 압력이 크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밀거나 눌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거, 압력을 프레셔, P라고 할 거고요. 부피, 볼륨을 V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개수를 일일이 다 셀 겁니다. 일일이 다 셀 건데 그걸 정말 개수로 나타내면 불편하니까 N몰이다 라고 해가지고 몰 단위로 나타낸 입자들의 개수, 그리고 상수값, R값, 기체상수라고 부릅니다. 8.31 줄 퍼 몰 켈빈이라는 숫자를 쓸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절대 온도, 템퍼리처 T를 켈빈 단위로 쓰게 되면 현재 기체의 온도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요걸 이상기체라고 본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화학에서는 이상기체의 성질,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물리에서는 됐고 그 결과 한순간도 예외 없이 언제나 무조건 그 기체는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nRT라고 나오는 거, 이걸 이상기체라고 부르자 이상기체는 항상 또한 이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78쪽에 이상기체의 성질 또는 조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6가지 성질을 나열해 놨는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으면 좋긴 좋아요. 자, 그래서 78쪽 박스 안에 이상기체, 기체의 물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가상의 기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요. 실제 기체는 이에 근접한 약간의 오차가 있는 활동을 한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을 언제나 만족시킨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요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여기서 압력은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쓸 거고 부피는 세제곱미터, 몰수 당연히 몇 몰 하는 단위, R 값은 8.31 줄퍼 몰켈빈이라고 할 거고 절대 온도는 켈빈 단위를 쓸 거기는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몰 단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뭐 아보가드로 순위, 몰 순위 이런 거는 뭐 탄소 12g이 1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좀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이 압력과 파스칼 단위라는 거는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자, 압력 잠깐만 더 얘기하면은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있는데 힘을 몇 뉴턴 받고 있는지, 그 힘이 가해지면 질량을 가지는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할 텐데요. 가속 운동을 할 거는 그냥 그 다음 얘기고, 힘을 전달받는 부위가 몇 제곱미터인지 면적 A 또는 S라고 나타낼 때도 있는데 요걸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같은 힘을 작은 면, 뾰족한 면에 대해 뾰족한 걸로 이렇게 콕 가하면은 아파 그럴 텐데 같은 크기의 힘이라도 널찍한 면을 통해서 가해지면 아프지는 않은데 같은 가속 효과가 나타날 거다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을 압력, 프레셔라고 하면서 P라고 하고 뉴턴 퍼 제곱미터, 10뉴턴을 2제곱미터를 통해서 받는다. 5파스칼 이런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 단위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또는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어떤 P파스칼의 압력을 가지는 기체가 A 제곱미터만큼의 면적을 통해서 기체가 뭔가를 미는 힘을 가할 수도 있어요. F는 P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건데 그럴 때 공식을 이와 같이 사용을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책 만들고 나서 알았는데 78쪽 박스 아래 압력 P는 A분의 F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미터죠. 이거 오타입니다. 압력 P는 아무튼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도 쓰면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쓸 건데 어떤 힘이 가해지는 전달되는 그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압력은 여러분들이 생소하니까 추가적으로 좀 봤는데 이와 같이 실린더 안에 집어넣은 기체, 이상기체의 상황을 압력, 부피, 온도 위주로 몰수는 거의 정해질 거고요. 요것들 위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다. 그러는데 요거 공식으로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이어서 추가적으로 뭘 자꾸 물어보고 이런 실험을 해보고 이런 조건을 변경해보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관련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실린더 안에 넣어놓은 기체에다가 가열을 할 거야. 열을 집어넣어 줄 거다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기체를 가열하는 거고 실린더 안에 기체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열을 흡수하게 되겠네요. 기체 입장에서는 흡열, 내 입장에서는 가열을 한다 했을 때
그런 열 에너지를 얼마만큼 집어넣고 뺄 거냐? Q, 줄만큼. Q는 100줄만큼 열을 집어넣는다. 기체는 100줄만큼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기체가 흡수하는 열 에너지는 Q줄만큼이요 라고 할 거예요. 반대로 냉각을 시키면 여기 기체에서 열이 빠져나가기도 하겠죠. 빠져나가는 열이 냉각시켜서 발열하는 양이 방열, 발열하는 양이 50줄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50줄만큼 빠져나갔다라는 말을 쓰기 전에 쓰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50줄을 흡수했다라고 할 거다. 엄마, 중간고사 때보다 수학 성적이 올랐어요. 엄마는 막 좋아하시겠죠. 아이고, 우리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번에 시험 어렵다고 소문났었는데 옆집에는 30점 떨어졌고 뭐 5점 떨어졌고 날고 하는데 20점이나 올랐구나. 얼만큼 올랐니? 저는요, 마이너스 30점 올랐어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이야? 30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는 것처럼 흡수하는 열량으로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할 건데 이렇게 빠져나간 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몇 줄을 흡수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걸 Q로 표시를 한다. 열 에너지, 열량, 흡수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내부 에너지, 뭔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 무슨 에너지일까요? 이상기체에 관해서 얘기한 동안에 내부 에너지 뭘까요? U라고 표시합니다. 내부에 있는 에너지긴 한데 우리가 다룰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에서는 내부 에너지라고 맞습니다.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들의 내부적인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인데 오로지 그 내부 에너지는 이런 거다라고만 할 겁니다. 실린더 내부에 들어있을 이상기체가 하나하나의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 기체의 분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냥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막 돌아다니고 지들끼리 막 충돌하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체들의 속도를 재봐요. 그리고 질량을 알아내요. 2분의 L m V제곱 값을 구해요. 질량이 워낙 작으니까 조그마한 에너지 값 나오겠죠. 그걸 다 더할 겁니다. 다 더하면 그래도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10줄이다, 100줄이다, 0.5줄이다 이런 적당한 크기 줄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값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게 내부 에너지이다. 자, 그리고요. 내부 에너지 값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현재 이것들이 내부 에너지가 얼마인데 이제 연결해 봅시다. 외부에서 열이 들어와 내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줄만큼 있었는데 외부에서 열을 가열을 해서 기체 입장에서 열을 200줄 흡수를 해. 야, 그러면 기체 내부 에너지가 얼마로 변할까요? 얼마로 변할까요? 300줄 되지 않겠니? 그걸 보고 우리는 기체에 대해서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내가 열을 200줄 가했으면 그 에너지가 그 안에 살아있어야지. 200줄 가했는데 난 200줄 받은 적 없어. 티도 안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200줄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200줄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200줄이 되는 게 아니죠. 100줄이었던 게 300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을 받은 만큼 흡수한 열량 기준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생긴다라고 할 겁니다. 200줄 받았으면 원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변하는 거지 에너지가 갑자기 200줄로 딱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흡수하기를 10줄의 에너지를 받았더니 내부 에너지가 10줄이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 310줄, 210줄, 110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는 거니까
내가 흡수한 열 형태의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로 바뀐다 라고 그렇게 형태를 바꿔서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일종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력학 1법칙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문제에서는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기체가 외부에 대해 일을 한다. W 줄만큼 일을 한다라고 할 겁니다. 좀 이상하죠?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이래서 돈 벌어야지. 봉사활동 일했으면 돈은 안 벌어도 보람 있네, 누구에게 도움이 됐네 하는 건데 여기서 기체가 어떻게 일을 하냐? 무슨 일을 하냐? 무슨 뭐 이렇게 수업을 하니? 아니면 노동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일은 당연히 물리에서 얘기하는 일이겠죠. 자,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기체라 치고 내가 어떤 물체, 나 아니죠 얘는. 나 아닌 물체에게 일을 할 거야. 힘을 줘서 물체를 움직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물체가 힘을 받고 그 힘에 의해서 변이를 가져서 어쨌든 얘가 얘한테 일을 하면 일을 받은 물체는 뭐 에너지가 감소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일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증가한다 라고 합시다. 내가 이 녀석한테 일을 했더니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역시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얘의 에너지가 증가를 했으면 누군가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죠. 내가 10줄의 일을 했으면 얘는 10줄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에너지 내 것이 10줄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기체는 외부에 일한 만큼 외부 에너지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내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 일을 10줄만큼 했다 그러면 나의 에너지, 이거는 일을 받은 외부 에너지는 10줄 증가하지만 그러면서 나의 에너지는 10줄만큼 감소할 거다. 내부 에너지가 이 일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만큼 감소할 거다라고 써야지 되겠습니다. 자, 요게 부호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바꿔 쓸게요. 어떤 물체가 열을 흡수하면 그건 내부 에너지 증가로 나타나는 게 원칙인데 그만큼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한 것만큼 빠져나가서 그만큼은 내부 에너지에서 깎인다 또는 요거 더한 게 내가 받은 열량이다 라고 합시다. 이걸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연상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 흡수한 열량, 열 에너지예요. 열량 그러면 무슨 생각나니? 음식 생각나요? 밥 한 공기가 500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걸 섭취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열량을 내가 섭취했다. 기체가 열량, 음식 섭취를 한 거야. 내부 에너지 뭐겠니?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내 몸에 쌓여있는 지방과 살들. 이게 먹은 만큼 찌겠죠? 먹은 만큼 찌겠죠? 근데 일이 추가됐어. 일. 뭐야? 내가 먹고 살쪘는데 일을 했어. 운동을 했어. 일도 하고 운동도 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한 꼴이니까 나는 살이 그만큼은 덜 찌겠다. 먹은 것을 요걸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은 것에 대해 내 몸무게 변화 또는 살 변화, 내가 한 운동이나 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미리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이쪽 나왔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체가 열을 받으면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물체가 가만히 있다가 열을 흡수하면
나는 온도가 올라간다. 맞는 말이야?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열을 하면 보통 뜨거워지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100줄만큼의 열을 흡수했다. 100줄만큼의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먹은 만큼 살찌겠죠? 근데 100줄만큼 먹었는데 70줄만큼 일을 했어. 그러면 몸무게로서는 30줄만큼만 증가를 하겠죠. 또는 내가 100줄에 해당하는 열량을 섭취를 했어. 이만큼이야. 근데 막 운동을 막 300줄만큼 막 했어. 일하기를 이거를 300줄만큼 했다라 그러면은 먹은 건 요만큼인데 운동을 엄청 많이 하니까 오히려 살은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고. 자, 살이 빠진다라는 것이 온도가 내려간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같이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게 기체가 열을 흡수했는데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 온도는 내려간다. 아니지. 열 흡수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미리 유념해 주시고 자, 여기 좀 써놓은 게 지저분한데 그래서 압력의 정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리한 다음에 좀 이어서 합시다. 압력의 정의라든지 몇 가지를 이렇게 썼는데 이상기체를 다룰 때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아야 되겠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관계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PV는 nRT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으로서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일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표현 가능한 기체 입장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는 나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증가시키거나 내가 외부에 일을 하는데 쓰인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얘가 만족해야 되는 변화 과정과 관련해서 그래프를 하나 같이 참고할 겁니다. PV 그래프예요. 가로축이 부피, 세로축이 압력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린더에다가 적당량의 기체를 넣어놓고 부피 측정하고 압력 재고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이렇게 측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 압력이 얼마였었다. 부피가 V1 세제곱미터였었다. 라는 거를 찍을 수 있습니다. 79쪽에 그래프 보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압력이 몇 파스칼이고 부피가 몇 세제곱미터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체의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N몰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값, V값 알면은 N값, 몰수만 알게 되면 이건 숫자니까 T, 온도값이 즉시 나오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에다가 이게 1몰짜리, 10몰짜리, 0.4몰짜리 얼만큼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그게 현재 압력이 얼마고 부피가 얼마다라는 것을 그래프에서 그려놓는 순간 여기에 나타난 숫자로서는 안 보이지만 이 점에 내포되어 있는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내포되어 있는 온도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체가 압력이 얼마다 여기 점 찍으면 압력 그대로 표시되죠. 부피가 얼마다 그것도 그대로 표시되죠. 찾아서 읽으면 되죠. 근데 몰수만 알고 있으면은 PV는 nRT, T는 nR분의 PV 해가지고 압력 이렇다며 부피 이렇다며 몰수 안다며 이건 8.3의 숫자
그러면은 요거 이 점이 나타내는 여기 그래프의 눈금으로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런 상태인 기체의 온도는 T1 켈빈, 300 켈빈, 320 켈빈, 몇 켈빈이겠네 라는 거를 계산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1, V1 압력 온도, 압력 부피인 상태에서 기체 온도가 T1 켈빈이라고 하자. 뭐뭐 해봤더니 예를 들면은 뭐 200 켈빈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몰수의 기체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같은 부피, 같은 압력 됐네? 2분의 1의 압력 됐네? 점 찍었어요. 근데 이 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온도는 그 기체 온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몇 켈빈? 2분의 T1 켈빈. 되겠어요? 자, P1 압력과 똑같은데 얘는 압력은 똑같은데 부피가 되게 크네. 부피가 2V1이야. 압력은 똑같은데 부피 되게 크다 라는 상태에서 이때에 요 점을 찍자마자 여기에 내포돼 있을 그런 상태면 온도가 이렇다는 것까지 얘기해 준 거나 다름없네 라는 건 몇 도? 몇 켈빈? 몇 켈빈? 2T1 켈빈. 되겠어요? P1, V1은 nRT1이니까 2분의 P1, V1은 nR 2분의 T1, P1, 2V1은 nR 2T1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체의 몰수를 얼마를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PV 그래프에서 압력 온도만 이렇게 딱딱 맞춰 잡아도 특정 점에서 내포되어 있는 온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압력은 2분의 1 P1인데 부피가 2V1인 상태도 있겠죠. 요때 온도는 몇 켈빈? 온도가 몇 켈빈? T1 켈빈. 그죠? 요때에 비해서 압력은 절반, 부피는 2배니까 여기도 T1 켈빈. 압력은 2P1인데 부피가 절반일 때 그때의 요점에 내포된 온도도 이 T1 켈빈 해서 특정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점들, 그런 상태면 온도가 이거야 라는 그래프상의 점들이 같은 온도인 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무한히 많을 겁니다. 그것들을 쭉 이어주면은 이렇게 반비례 분수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요걸 가리켜 PV 그래프상의 특정 온도, 여기서는 T1 켈빈 등운곡선이라고 부릅니다. T1 켈빈 등운곡선이다. 자,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2분의 1 T1 켈빈 온도에 대해서 여기도 2분의 1 T1 켈빈 온도가 될 텐데 이것들 쭉 찾아줘도 역시 반비례 분수함수 그래프가 나오면서 2분의 T1 켈빈 온도들을 내포할 점들을 다 이어놓은 2분의 1 켈빈 등온곡선, 뭐 요런 거 2T1 켈빈 등온곡선 요런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 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파스칼 단위, 세제곱미터 단위, 켈빈 단위를 나타낼 건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80쪽, 81쪽에 나올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랬을 때 적당한 몰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게 얼마여야 되는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면 좋은데, 요거는 지금은 당장 하진 않겠습니다. 각자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대충 이런 식으로 특정 온도 등온곡선은 이렇게 분수함수 그래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분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 물어봅니다. 압력 부피 온도가 T1, V1, T1인 시점에서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어떻게 막 조작을 가했더니 기체가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쭉 증가했어. 그럼 온도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온도는 아마 올라가겠죠. 여기 등온 곡선이 이렇게 나온 것에 비해서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하면 이렇게 위로 가면은 여기 영역 바깥쪽에 이쪽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또는 그런 상태 시작해서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쭉 증가해요. 쭉 증가해요. 증가하면 할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요? 이때도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는 한다. 알 수 있겠죠? 압력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해요. 그러면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부피는 커지는데 압력이 작아진다. 부피는 커지는데 압력이 작아진다. 이런 거는 부피는 커지는데 압력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작아지면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무리기는 하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압력은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만 커진다거나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만 커지는 팽창하는 경우는 무조건 온도는 올라가겠다. 이런 것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쌍도 마찬가지로 온도 내려간다, 차가워진다, 온도 차가워진다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PV 곡선, PV 그래프상에서 등온 곡선 잘 찾아서 상태 변화와 함께 엮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앞에서 나온 것하고 같이 엮어서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내부 에너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내부 에너지 적절한 실린더 박스 안에 일정한 개수의 몰수의 기체를 집어넣어 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를 모두 합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내부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1.5 2분의 3 곱하기 nRT 몰수 8.31 기체 상수 T켈빈의 절대 온도 하면은 무려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분자 그 작은 것들이 속도가 얼마고 하는 것들 다 계산해서 이 많은 걸 다 더해야 되는 거를 온도 측정만 적당히 하면은 뭐 1.5 좀 곱하면은 내부 에너지 값이 나옵니다. nRT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PV는 nRT라는 관계식이 있다면 요거에 2분의 3을 곱하면 P분의 2분의 3 nRT는 아니긴 한데요. 2분의 3 PV는 2분의 3 nRT이기도 한데 요렇게 쓴 값이 바로 해당 기체의 내부 에너지다라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PV는 nRT 말고 하는 김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PV는 2분의 3 nRT다 라고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방식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 봤더니 내부 에너지는 언제 증가하느냐, 실린더 안의 기체들의 속도, 운동 에너지는 언제 커지느냐,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압력과 부피가 변하는 것도 따져줘야지 되긴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내부 에너지는 올라가는 거다라고 1대1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온도는 켈빈 온도는, 절대 온도는 정비례한다라고도 할 거예요. 78쪽 압력 P는 A분의 F면서 내부 에너지 U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2분의 3 nRT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2분의 3 PV U는 2분의 3 nRT는 2분의 3 PV 요거 적어놓은 거 요 두 식이 제일 중요하죠. 내부 에너지의 의미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좀 하단부에 내부 에너지 U는 다시 한번 써놨는데 이 내부 에너지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총합이면서 온도 상승 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양수, 온도 하강 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음수라고 표시할 수 있다. 온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은 그대로 따라간다. 내 몸무게라는 것이, 내 체중이라는 것이 내 몸의 지방, 근육, 단백질, 뼈 이런 것들이 어떤 조성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대충 몸무게를 재보면 살이 쪘는지 살이 빠졌는지 정도는 확인 가능하다. 그걸 대표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온도를 보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2분의 3 nRT라고 이상체 상태 방정식 중에 나온 공식하고 엮어서 쓸 수도 있다고 하고요. 자, 요거 하나 더 확실하게 익히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Q,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 W, 기체가 외부의 한 일 값들을 저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안 물어봐요. 그러는데 이게 양수값일지 음수값일지는 확인을 할 겁니다. 양수값인지 음수값인지는 확인을 할 건데 언제 양수값이냐 외웁니다. 각각의 숫자를 양수값으로 쓰는 경우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있을 때 Q 자리에다가는 기체에 넣어준 열량, 기체가 흡수한 열량 이걸 기준으로 플러스를 쓸 거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온도가 올라갈 때 온도 상승 시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증가한다라고 같이 써줄 겁니다. W,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언제 양수값을 쓰느냐? 힘 구하고 일 구하고 외부 에너지 상황 비교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체가 팽창하면 팽창하면 무조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양수값이다 할 거예요. 그리고 기체가 뭔가 한 일이 음수값이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대응되는 게 기체가 수축할 때, 그럴 때 W 값은 마이너스 얼마라고 쓸 겁니다. 요만큼만 알고 있어도 일단 괜찮아요. 일단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1 과목 수준에서는 요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아주 가끔 나와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 또는 그 변화에 대한 거를 요만큼만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78쪽에 아까 내부 에너지 좀 하단부에 써놓은 거 거의 딱 중간이네요. 기체가 외부에 또는 피스톤에 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그 W 값은 부피가 커질 때 W를 양수 값을 사용하면 되고 작아질 때는 음수 값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할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고요. 또는 이거 구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전에 그려놓은 PV 그래프에서 변화 과정에서의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래프의 밑면적을 구하면 그게 일을 했든 마이너스 값의 일을 했든 뭐 어쨌거나 그 값의 크기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한 가지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거의 암기사항이고요. 다음으로 82쪽 봅니다. 또 PV 그래프가 나오는데 PV 그래프가 아니라 자 82쪽 보면은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나온 표는 특정 기체가 어떤 변화 과정에서 그 변화에 관련된 열 출입,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절대적인 내부 에너지 값은 안 따질 거고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 정도, 압력의 상승 하강 네 가지를 판단하자라는 관련한 네 가지 전형적인 과정에 대해서 부호를 짝짓는 표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정에 대해 부호를 짝짓는 표인데, 자, 각각 네 가지 과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정적 또는 등적 과정, 정압 또는 등압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를 외우거나 용어를 뭐 바로 다 얘기할 필요 없는데 각각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와중에 Q, W, 델타 U, 델타 P 값은 양수일지 음수일지 확인만 할 줄 알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하는 핵심 사항이에요. 그런데 요거 요령 다시 알아봅니다. 문제 상황을 알아봤을 때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면 Q값은 양수값이 될 거예요. 이 일은 어떨 때라고? 기체가 언제 양수값으로 나타내면 된다고? 부피가 팽창할 때. 내부 에너지 증가 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온도가 상승할 때. 부피, 온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당연히 압력은 압력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걸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요것들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네 가지 값들의 양수, 음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그 양수, 음수 판단 이전에 네 가지 과정이 네 가지 중에 한 개씩 0이에요. 한 개씩 제로예요. 무엇이냐? 정적, 등적 과정은 체적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적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뭐야? 부피가 안 변해. 체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나? 부피가 일정하면 뭐가 안 변해야 되겠어? 뭐가 제로여야 되겠어? 부피 팽창 여부와 관련된 일값에다가 제로를 줍니다. 다음, 정압 과정은,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해. 그러면 뭐야? 압력 변화 값에 제로를 주고 시작하고요. 등온 과정은 뭐겠어? 온도가 안 변해. 그러면 온도 변화에 따르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제로를 주고 시작을 하고요. 단열 과정은 뭐야? 단열 과정은 열 출입이 차단된 과정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열 출입이 차단됐다. 흡수하는 열이 아예 없어. 나가진 않는데 제로야 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4개의 값에다가 제로 값을 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 나머지 중에서 부피가 팽창할 때 기준으로 라고 하거나 요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흡열할 때 기준으로 플러스 값을 일단 주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여기서 정적 과정이에요. PV 그래프에서 적절한 압력, 적절한 부피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고? 정적 과정이라서 여기서 시작할 거면은 지금부터 다른 상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부피는 일정해야 되니까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밖에 갈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렇게 가는 과정이면은 압력 상승, 요렇게 가는 과정은 압력 하강 되겠네. 자, 그러는데 그 중에 흡열 과정은 뭐냐? 여기 나온 수치값들 중에서 QW 델타 U는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 되니까 Q 플러스는 제로 플러스 얼마? 이거 양수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흡열하는 과정에서 등적, 정적, 흡열이면 온도는 상승해야 된다. 정적, 요렇게 바뀔 수 있는데 온도, 요건 하강이죠. 그러니까 요게 온도 상승이겠다. 그러려면 정적 온도 상승이면 반드시 압력도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채울 수 있네요. 다음. 자, 정압 과정입니다. 또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정압 등압 과정. 지금부터 변화를 겪더라도 압력은 변하지 말아라. 여기에서의 P1 압력을 유지하면서 변해라.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압력 커지는 거잖아. 요렇게 변화가 되든 요렇게 변화가 되든 압력은 아무튼 일정한 상태로서 변화를 겪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정압 과정으로서 부피가 팽창하면 뭐야? 정압 수축이고 정압 팽창이겠죠. 부피 커진다, 부피 작아진다, 압력은 일정한 상태다. 그러면은 정압 팽창하게 되면은 일단 요만큼 팽창, 얼만큼 팽창하더라도 온도는 올라가겠죠. 온도는 올라가겠네. 정압 팽창, 온도 상승. 그런데 Q는 W 플러스 델타 U. 둘 다 양수네. 반드시 정압 팽창은 흡열 과정이어야 됩니다. 다음,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은 여기서 시작은 할 건데, 여기를 지나는 이 온도 등온 곡선 상에서 팽창하든 수축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등온 팽창 기준으로 등온 팽창은 반드시 압력이 낮아지면서 돼야 되겠다. 압력이 낮아지면서 돼야 되겠다. 또한 등온 팽창 과정에서는 Q는 W 플러스 델타 U니까 제로 더하기 플러스 값이니까 등온 팽창은 반드시 흡열 과정이어야 되겠다. Q 값을 플러스를 써줘야 되겠다. 다음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에서는 요거 먼저 채울게요. 단열 과정 열 출입이 차단이 돼 있으면 Q는 W 플러스 델타 U 마이너스 얼마 값을 가져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서 0 만들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단열 과정을 만들 거면 반드시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열 팽창 과정에서 압력은 어떻게 되냐? 자, 가봅니다. 여기서 시작할 건데 팽창은 할 건데 온도는 내려가야 돼. 팽창하면서 온도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온도 올라가는 거, 온도 일정한 거.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려면 적어도 이런 식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뭐야? 당연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 버리다 보면은 무조건 압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등온 팽창도 압력이 감소하는데 단열 팽창, 온도 하강까지 해야지 되다 보니까 압력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반대로 단열 수축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야 제로 돼야지 되는 거니까 수축하면서는 온도는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변화를 겪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빨간 건 등온 곡선인데 여기서 시작하는 이건 단열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단열 곡선이 등온 곡선보다 가파르다 라고 할 겁니다. 등온 곡선보다 더 경사가 심한 게 단열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나머지 다 채웠으니까 각각의 숫자에서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 제로 플러스 0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부호값들을 Q, W, 델타 U 값에 대해서 부호값들을 지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풀이 요령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게 82쪽에 나온 표입니다. 82쪽의 표. 연력학 법칙 박스 안에도 잠깐 볼까요? 연력학 법칙 1법칙.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형태가 바뀔 뿐 총량이 바뀌지는 않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것에 Q는 W 플러스 델타 U라는 식을 계속 활용을 할 거다. 연력학 2법칙, 뭐 비가역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한다.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앞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고요. 1종, 2종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이것도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과다해서 이것도 생략하고요. 밑에 전형적인 연력학 4가지 과정, 정적 변화, 정합, 등온, 단열 변화 과정에 있어서 Q, W, 델타 U, 델타 P 값들이 양수값, 음수값 무엇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다가 설명한 거, 부호 채우는 거 이해됐어요? 따라는 왔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뭐 여러 개 있으면 좋겠지만 84쪽에 보면은 빈칸이 나와 있어요. 84쪽에 똑같은 표가 빈칸으로 나와 있어서 그 중에 정적 흡열, 정합 흡열, 등온 흡열, 단열 팽창 기준으로 나머지 부호들을 다 채워봐라 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지금 정리한 내용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바로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나머지 칸들 부호 채워봅시다. 8칸의 부호 한번 채워봅니다. 열기관이라는 거 나옵니다. 열기관. 여러분, 기관이 뭔지 알아요? 기관. 여기 열기관이라고 나오는데 기관 무슨 뜻이에요? 기관이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죠. 무슨 정부 기관 그런 것도 있고 기관지 뭐 그럴 때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기관이라는 거는 영어가 더 쉬워요. 기관을 영어로 엔진이라 그럽니다. 아, 엔진. 연료를 주입하면은 막 돌아가면서 자동차 굴러가게 하는 거. 제트 엔진, 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서 분사하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어떤 추력을 가지고 물체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거, 뭐 이런 뜻이죠. 열기관은 다른 연료를 주입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열기관으로 환원될 수도 있기는 한데 엔진에다가 열을 넣을 거예요. 여기 모식적으로 우린 열기관이 있고요. 열기관에 연료로서 열을 집어넣을 겁니다. QH 줄만큼의 열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막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엔진, 바퀴를 굴리든 뭐 물체를 움직이게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일로써 뽑아낸다라고 할 겁니다. 바퀴에 돌아가는 운동을 만들어냈음, 운동에너지, 회전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냈음, 이런 일을 뽑아낸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열이라는 연료를 투입했을 때 일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투입한 열에 대해서 일부 일 형식으로 요만큼 빠져나간 다음에 반드시 이건 못 쓰겠네 라는 기본적으로 방출하는 열이 있어야 돼요. QL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버려야 된다. 내가 투입한 열을 100% 일로 에너지로 전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관이 흡수한 열, 폐기한 열, 요거는 1 그랬을 때 QH에서 W만큼은 2를 소모한 다음에 1로 전환시킨 다음에 나머지 QL 줄만큼의 열은 방출하자, 폐기하자. 폐기열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데 요 바꿔주면은 기관이 한 2일이라는 건 흡수한 열에너지, 방출한 열에너지 차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서 열기관의 효율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efficiency, E를 얘기하는데 효율이라는 거는
내가 투입한 자원 대비 얻어낸 결과죠. 그랬을 때 QL은 이건 폐기열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투입한 것분의 투입한 자료 QH만큼의 열 에너지를 했더니 이걸 돌리고 나니까 얻은 건 W만큼이야. 이게 효율입니다. 그냥 이게 효율이에요. 0. 얼마 나오겠죠. 그런데 요거에서 W는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게 열기관의 효율인데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1-QH분의 QL이다 라고 요렇게 열기관의 효율에 대해서 폐기열량을 또한 이용해서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 열기관의 종류, 이상적인 열기관의 이런 효율을 따르는 것에 카르노 기관, 스털링 기관, 디젤 기관, 브레이튼 기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공대를 가게 되면 연력학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데 공업 연력학 이런 데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르노 기관하고 스털링 사이클을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상세히 얘기하기에는 오늘 시간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정도에서 문제 나올 때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고요. 84쪽 연습 문제 중에서 92번, 9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92번, 93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볼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전형적인 4가지 과정을 따라갈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정적, 정합, 등온, 단열 과정을 웬만하면 따라갈 건데 그렇지 4가지 아예 안 속하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풀 때 해당 과정이 정적, 정합, 등온, 단열 과정 중에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지를 포착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가 적당한 개수, 몰수 들어있고요. 여기 피스톤 위에 묵직한 추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묵직한 추를 잘 올려놨더니 이게 요 정도에서 피스톤은 가만히 있는 이상기체의 부피가 확정됐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를 제거할 거다 그랬어요. 뿅 뜯어낼 겁니다. 묵직하게 올려져 있던 걸 치우면은 이후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지 되겠는데 아마 뭐가 이렇게 누르던 게 없어지니까 그만큼 압력이 감소하긴 할 것 같아.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추를 제거하면 압력이 감소하겠구나. 그런데 압력은 감소하려니 하겠는데 압력 감소하면서 부피는 커질까 작아질까? 압력이 일정하진 않구나. 온도가 일정할까? 열 출입이 없을까?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건 문제 조건 보고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먼저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추를 올려놓고 현재는 정제인데 치웠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이 과정에서 마찰은 무시하는데 마찰은 그냥 원래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열의 출입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문제 조건을 꼭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열의 출입을 무시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열의 출입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무시가 아니에요. 열의 출입이 정말 아주 조금은 모르겠는데 이 과정에서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작은 양이라서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열 출입은 없다. 열 출입은 차단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해석해 보니까 요거는 그냥 문제에서 얘기를 하네. 단열,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변화를 겪을 상황이네 라고 갑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 찾았으니까 그 경우에 Q, W, 델타 U, 델타 P
요걸 찾아가야 되겠어요.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내부에너지 변화, 압력 변화를 찾아보자. 여러분들이 요 상태만 보고도 즉시 찾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Q는 W 플러스 델타 U 관계식이 있으니까 단열 과정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더해야 제로가 되겠죠. 이제 요런 조합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 요 추를 치운다라는 것은 압력은 감소하는 과정이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바로 아니면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V 그래프에서 최초 시작하는 압력 부피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등온곡선을 그렸을 때 해당 지점을 지나는 단열 곡선은 가파르다라고 그랬어요. 단열 곡선은 가파라서 여기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압력이 작아지는 과정이니까 압력이 작아지는 과정 요거겠다. 요거 처음에 시작해서 등온 과정보다 압력이 작아지는 단열 과정 그럼 무조건 팽창해야겠네 해가지고 압력이 작아지면서 팽창, 내부 에너지 감소, 온도 감소하는 과정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요거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깜빡 실수해서 틀리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아주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걸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추를 치웠으니까 압력은 감소하겠네. 감소량 맞고요. 니은 디귿 먼저 볼까요? 그러면 92번의 디귿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맞네요. 온도 감소하고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근데 니은 온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체들의 이상기체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네요. 아니 갑자기 속력을 왜 물어봐? 뭐라고? 내부 에너지란 실린더 안의 이상기체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온도가 감소하면서 그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도 각자 감소하면서 또 뭐?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 분자들의 속력이 감소하는 거다라고 하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력도 감소하는구나. 싹 다 감소하네 라고 해야 되겠다. 자, 92번에서는 단열 압력 하강 팽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 요 과정이었다라는 거를 찝어내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요령 잠시 설명했고요. 93번 볼게요. 93번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실린더가 있는데 딱히 피스톤이라고 할 부분이 안 보여요. 실린더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뚜껑, 칸막이가 안 보입니다. 그냥 이 실린더이자 상자가 견고하게 돼 있대요. 문제의 표현 봅니다.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변형되지 않는 용기. 부피가 일정하고 모양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안에다가 기체를 넣어놨는데 여기 안에다가 넣어놨으면은 이게 모양이 변형되지 않고 부피가 일정할 거니까 정적 과정이구나 라는 게 문제 자체에서 확정이 된 줄 알았는데 이 문제에서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림 보니까 단열됨이라는 표현이 써 있네요. 용기 보고 단열됨이라고 돼 있어요. 상황을 봤더니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용기인 줄 알았는데 단열됨이라고 써 있네. 그러면은 정적 과정이 아니라 단열 과정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문제 풀어보니까 정적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이에요? 뭐가 맞다면 나머지는 왜 아니에요? 이건 단열 과정이 아니라 정적 과정으로 보고 흡열량, 기체가 요구하는 일, 내부 에너지 변화와 압력을 따져줘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단열 과정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문제에서 대놓고 단열됨 써있는데 왜 단열 과정이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왜 아니냐면 단열 과정이란 기체가 아예 열을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실린더가 단열됐다라는 뜻입니다. 실린더, 박스가 단열됐다. 이 박스를 통해 바깥이 좀 차가운데 아우 외부는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라고 하는 온도 차에 의해서 예상치 않은 열 전달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상치 않은 열 전달이 외부와의 온도 차이에서 되지는 않는데 필요한 열은 내가 넣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죠. 열 공급 장치. 너 열 내가 포착하지 못할, 통제 못할 열 출입은 하지 마.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직접 넣어줄게 라고 해가지고 냉각 장치 또는 열 공급 장치가 있으면 이건 필요한 열을 넣어준다. 열 공급 장치, 냉각 장치, 필요한 열, 필요 없는 열 또는 어느 정도는 열을 내가 빼낼 거다라는 걸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열 과정을 따라가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특히 냉각 장치가 아니라 열 공급 장치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 기체는 열을 흡수하겠다. 정적 흡열 과정을 따르겠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요거 나머지 부 채우는 거 잘 할 수도 있지만 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등홍곡선 있는데 정적 과정이면서 부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는 않은 채로 변화를 겪어야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흡열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 정적 변화를 겪을 때 요렇게 가거나 반대로 요렇게 와야지 돼요. 자, 위로 갔다 하면 이거 압력이 커지네. 온도가 높아지네. 당연히 정적 과정이니까 W 값은 제로고요. 만약에 요걸 따라간다면 그러면 압력은 정적 과정이니까 압력은 작아지네. 온도가 낮아지네. 압력 작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네. 정적 흡열은 둘 중에 뭐여야 되겠냐? Q는 W 플러스 델타 U 여야 되니까 이게 맞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정적 흡열 과정에서는 기체가 흡수한 열만큼 그만큼 고스란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어요. 자, 관련해서 몇 가지 표현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다 얘기했습니다. 열 공급 장치로 억지로 열을 주입시키면 기체의 압력은 증가하고요. 외부의 일을 한다 안 한다? 정적 과정이니까 기체 부피 팽창 과정에서 외부의 일을 한다. 기체 수축 과정에서 일을 받는다.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확정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기체 내부 에너지는 확인해 보니 증가한다. 온도 증가한다. 기체 분자들의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것들,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이라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력학 관련한 기본 문제이자 어떻게 보면 핵심 문제라는 거 풀어봤습니다. 이러하게 됐을 때 기체가 어떤 과정을 겪는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P분의 nRT 또는 Q는 W 플러스 델타 U를 이용하고 그래프를 참고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조금 연습을 했는데 이후에 나오는 94번부터 쭉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103번은 약간 어려워요.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더라고. 103번만 빼고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보는데 104번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어쨌거나 연력학 부분까지 여러분들 문제 쭉 다 풀어오시는 걸로 하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각자 개별적으로 추가 질문할 사항 있으면은 그런 것만 조금 더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